정신이 없어서 저는 멍 때리는 와중에 앰뷸런스 실려가고, 그 다음날 경찰한테 전화했더니 너가 말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단 한 개도 없다. 안녕하세요. 기획남매 시스터입니다. 유후. 자, 오늘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든 워킹홀리데이를 가든 해외에 나가면은 돌발 상황들이 막 몰아치잖아요. 그런 돌발 상황,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.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저의 경험과 직접 겪은 정말 그 무서웠던 순간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교통사고를 어쩌다 당하게 됐냐. 그 썰을 한번 풀어드리자면은 퇴근길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집에 막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. 퇴근길에. 그래서 횡단보도가 막 5, 4, 3, 2, 1 깜빡이는데 막 달려갔어요. 달려갔는데 갑자기 하는 순간 차가 왼쪽에서 탁 들이박아가지고, 근데 그 순간에는 그냥 블랙아웃 됐던 것 같아요. 그냥 기절했어요.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그냥 제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. 그때 막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 있고, 게다가 영어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. 너 괜찮니? 뭐니? 어쩌니?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는 간지도 뭐 1년도 안 됐었고, 영어로도 뭐라 그러니 이거를 그 상황에서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? 멍 때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이러고 있죠. 운전자도 뭐 당황을 했고. 자, 그 상황에서 구급차가 왔어요. 구급차가 와서 이제 저는 앰뷸런스에 실려가게 됩니다. 앰뷸런스에 실려가게 되고, 이제 막 경찰들도 삐용삐용 오고, 근데 저는 이제 정신이 없어서 병원으로 갔어요. 가면서 이제 물어봤어요. 뭐 어떻게 되는 거냐? 그때 이제 경찰이 병원으로 저의 진술을 받으러 올 거다.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 된다. 일단 위급하니까 병원에 가서, 일단 다행히 크게 제가 다친 건 없었어요.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2주 정도 일을 못 나가게는 했지만은 다행히 크게 다친 거는 없었는데, 어쨌든 병원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가야 되니까 갔는데, 치료가 끝나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경찰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집에를 가야 되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집에 갔어요. 일단 자자. 그리고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, 야, 경찰 왜 안 오는지 경찰한테 전화 좀 해봐라. 담당 경찰한테 전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, 너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어. 그냥 차가 부닥치기도 전에 너 혼자 넘어졌다는데?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. 저는 차에 치여서 멍이 이만큼 든 거 사진도 있어요. 근데 저 혼자 자빠졌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줄 생각도 없는 게, 그게 아니라 설명을 했죠. 그 당시 보지 않았느냐.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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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나는 뛰어가는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박았다. 근데 어떻게 그게 내 잘못이냐. 그랬더니 경찰이 한다는 소리가, 너 지금 돈 뜯어내려고 교통사고 당하지도 않는데 연기하고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뭐 이러는 거예요. 저는 모르겠어요.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왜냐면 우리는 요새 블랙박스 없는 차량 있습니까? CCTV 없는 곳 있습니까? 없어요. 근데 정말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, 블랙박스, CCTV 외국에서 기대하지 마세요.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CCTV 있는 데 있죠. 거기도 있기는 있었어요. 그거를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국회의원 정도 차에 치이셔야지 아마 보여줄 거예요. 이거는 불가능해요. 우리처럼 오랜 기간 녹화해주지도 않으면 개인적으로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, 그것조차도 거의 없어요. 우리나라처럼 안면 인식이 막 확실하게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정말 여기서 해외 나가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. 에피소드를 조금 더 이해가자면은, 자, 블랙박스, CCTV 아무것도 없어, 경찰은.
너가 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단 하나도 없어. 저는 청천벽력이죠. 청천벽력. 오마이갓. 자, 그럼 목격자를 찾아야 됩니다. 그 앰뷸런스 실려가는 와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고 했잖아요. 전 정신이 너무 없어서 그 사건 현장을 사진을 찍어달라 부탁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사진도 없고 저를 치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목격자 아무도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차에 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말 그대로 너 말만 하지 말고 그럼 증거를 대. 증거가 없는 거예요.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? 너무너무 억울해. 진짜로. 다시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. 아무튼 그래서 이 일을 겪으면서 요 전반적인 사건을 보셨을 때 자, 중요한 게 뭐예요?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. 우리가 아파 죽겠어도 어떻게 해요? 증거. 사고 딱 당했을 때 아픈 와중에 그 말은 하실 수 있으면은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은 말씀하세요. 사진 찍어주세요. 뭐 지금 이 상태 사진을 찍어주세요. 안 줄라 그럴 거예요. 조금 안 주실 수도 있는데 목격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? 뭐 좀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. 사고를 나를 친 가해자 있죠. 가해자의 인적사항. 캐나다는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미국이나 캐나다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은 거의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드라이버의 라이센스를 요구하면은 법적으로 그 사람이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인적사항을 반드시 받아놓으셔야 돼요. 제가 만약에 이 인적사항이라도 받아놨으면은 제가 그 사람한테 고소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. 이 운전자의 라이센스, 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이게 없으면은 저처럼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요. 경찰 절대 안 알려주고요. 그냥 독박 쓰는 거예요. 답이 없어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, 먼저 그 현장, 내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를 당한 현장을 사진을 찍으세요. 사진을 찍으시고 두 번째,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. 그분들 중 최대한 이 목격자들의 인적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. 그리고 세 번째, 제일 중요합니다. 가해자, 나를 친 사고를 일으킨 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받아놓습니다. 이렇게 사건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의 에피소드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횡단보도를 또 빨간불이 되지도 않았을 때 건너는 와중에 물론 뛰었죠. 여러분들 뭐 잠깐 잔소리는 아니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안전하게 갑시다. 뛰지 맙시다. 길 건널 때 뛰지 맙시다. 어쨌든 뛰어가는 와중에 우회전하는 차량에 제가 치였어요. 치였고 정신이 없어서 저는 멍 때리는 와중에 앰뷸런스 실려가고 그 다음날 경찰한테 전화했더니 너가 말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단 한 개도 없다. 물론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저는 외국인이에요. 그리고 차로 저를 친 사람은 캐나다 시민이에요. 그럼 경찰은 누구 편을 들겠어요? 네, 맞아요. 인종차별도 있겠죠. 이런 위급한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정말 국가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보호해줄 사람이, 이 국가 내에서는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. 경찰도 누구도 모두 자국민들의 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? 이런 일이 생기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. 정말로.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. 저밖에 없어요. 아무도 안 해줘요. 말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. 이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. 사실 사고를 해외에서 당해보신 분도 있고 안 당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사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어떠세요? 너무 무섭지 않나요? 너무 무섭지 않나요?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해외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일 거고 갔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일이 당하면
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? 걱정이 되시는 분들일 거예요.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. 만약에 저도 어떤 이런 인포메이션이 있었다면은 그 당시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대처가 그래도 달랐을 거예요. 다음 편에서는, 자, 그렇다면 이 타지에서 내 편을 들어줄, 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, 이 방법을 알려줄 사람은 누구며, 그리고 자, 법적으로 민사소송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기획남매의 시스터였고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유용한 정보 마음껏 제 있는 그냥 싹 다 긁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